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주장하고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브랜딩하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게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객이라는 게 꼭 돈을 내시는 분들만 고객은 아닌 것 같아요. 잠재 고객도 고객이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는 내부 고객도 고객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의 수익은 제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사례를 들고 싶으냐면 치과에서 일했었던 초창기 때 진료를 되게 잘하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스피드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자의 입장을 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버스 타고 차 타고 이제 막 2시간 반 동안 나와가지고 치과를 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갖다 조정해주지 않는 대표 원장님하고 고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대표 원장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100점을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나한테는 100점이지만 소비자한테는 70점, 60점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뭐 100% 이해해가지고 서로 100점이면 그게 베스트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냐면 나한테 100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85점을 만드는 게 자기는 목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도 85점, 고객이 85점 됐으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절충할 수 있는 나한테는 100점이고 고객한테 70점이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거보다는 둘 다 85점에서 접점을 찾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한테 내원 횟수를 뭐 예를 들면 10번에 100점짜리를 만들 거면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7번이나 6번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료가 100점은 못 나오고 85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되게 들려요. 왜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진료를 대충 하겠다는 거야? 이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분을 힘들게 해서라도 내가 100점짜리를 만들지 아니면 이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건강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개인의 삶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어떨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객의 이제 경제적인 형편도 좀 생각을 하면서 치료 계획이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담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은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진료 계획을 환자분들이 다 따라와주면 베스트죠. 그리고 그쵸. 비용도 뭐 다 흡족할 만큼 내면 원장님도 이제 기분 좋게 진료할 수 있고 힘들게 공부하신 거 환자를 통해 가지고 뭐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뭐 재정적인 그 보완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좋은데 환자가 이제 그럴 능력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마음도 사실 좀 아픕니다. 굳이 부탁을 드리면 치료 계획을 꼭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2가지 나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3가지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2가지면은 이건 베스트. 아니면 3가지면 그 중간에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3가지로 했을 때 이제 고객들이 우리 원장님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 더 브랜딩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고집을 하면 고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장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 브랜딩보다는 상담 동의율이랑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어디까지 양보를 해주지 어디까지 계획을 잡냐에 따라서 상담 실장의 동의율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브랜딩과는 별개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한번 하면 그 원장님들은 상담실장님의 상담 동의율을 상담실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담실장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원장님이 백업을 해줘서 맞아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인 거지 맞습니다. 그거를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결국은 환자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신 분인 거지 상담실장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오늘 주제랑 좀 별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원장님들이 면접 보면서 대화하는데 동의율 얼마나 나오냐고 동의율을 나는 네 실력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는 황당한 부분이 병원의 수가 그리고 원장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원의 인테리어나 스태프들의 진료 범위 서비스들이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저는 상담 동의율이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상담 실장만에 오로지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내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우, 저는 항상 화가 났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 메일 주소 하나 오늘 써주세요. 메일 주시면 찾아가는 거 아니면 무상으로 그런 거 답변해드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 지역이나 상황이나 맞습니다.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상담실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해요. 이미 원장님은 다 이게 포맷이 되어 있어. 그럼 상담실장님이 그거를 얼마나 잘 따라와 주시고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우리가 네. 챕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상담 동의를 높일까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나눠봤으면 또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